안녕하세요. 관광국사 이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드디어 삼국시대 들어왔습니다. 이 삼국시대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 삼국시대가 지금 저희 교재는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대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강의는요. 이제 고구려를 쭉 설명할 거고, 백제 쭉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이렇게 설명.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짜붙이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는 너무 길다 보니까요. 제가 삼국시대는요. 2번에 걸쳐서 들어갈 거니까요. 2번에 걸쳐서 복습 꼭 하시고 이제 고구려 백제까지 할 거거든요. 그거 꼭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라 가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재랑 좀 틀리다고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집중해서 삼국시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삼국시대 들어갈 건데요. 요 삼국시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게요. 국가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 발전 단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일명 무슨 국가 먼저 배웠냐면 이런 국가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 군장 국가.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요 군장 국가가 우리가 배웠던 바로 뭡니까? 고조선,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가가 한 단계 더 발달하죠. 그럼 이제 무슨 국가로 발달하면 연맹왕국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왕국으로 발달한다고요? 연맹왕국. 이 연맹왕국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오부적 연맹국가 배웠었죠. 부여와 고구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단계 더 발달하죠. 한 단계 더 발달하면 요새 우리가 이제 배울 중요한 바로 무슨 국가가 됩니까? 중앙 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무슨 국가라고요? 중앙 집권 국가. 우리 국사에서는 항상 중앙은 누굴 말하면요. 왕을 의미합니다. 집은 무슨 집자? 뭘 집자?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 그걸 뭡니까? 중앙 집권 국가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한마디로 왕권이 약한 거면 센 거요. 센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제서야 뭐더라? 나라워졌다.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고대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고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여러분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싸우지요. 그렇죠? 같이 전투를 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중앙집권국가가 좀 더 뭡니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맹왕국은 벌써부터 얘네들은 각 부족 간의 독자적이 강하죠. 회의 먼저 해야 돼요. 회의 먼저. 이거 전쟁할까 말까. 그다음 어떤 부족은 실제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이번 전쟁에 빠질래? 그러면서 뭡니까? 전쟁을 뭡니까? 이렇게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시간도 어떻습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작전 싸는데도 어떨까요? 오래 걸려요. 이에 반면에 중앙집권은 어떻습니까? 왕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이 족장들은 왕 밑으로 들어와서 뭘로 된 겁니까? 귀족으로 편입된 겁니다. 이 귀족도 똑같은 귀족이 아니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귀족.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다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왕이 결정 내리고 명령만 내리면 바로 일사천리로 한순간에 전쟁 준비가 되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뭡니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맹왕국 단계에서는요. 국가가 다 어떻습니까? 중앙집권국가한테 병합당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누구만 살게 됩니까? 바로 중앙집권국까지 발달해야지만 삼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집권국가의 중앙집권국의 특징을 따져보면요. 자, 간단합니다. 왕권이 어떻습니까? 강화되는 거죠. 그럼 왕권이 강화되려면 왕은 선출 아니면 세습돼야 될까요? 당연히 세습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왕권은 뭔가 안정적으로 그다음 신성화되니까. 그래서 왕위는 뭐합니까? 세습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세습되면 귀전의 족장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예전 지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불만이 많겠죠. 귀족들. 그 불만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영토 확장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확장이 된다고요? 영토 확장. 자, 봐라. 날 믿고 따르니까 영토가 확대되지 않냐. 그 다음에 확대된 영토를 누구 띄워주면 됩니까? 귀족들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토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확대된 영토예요. 인구가 많아지고 다스릴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명령 내리기도 힘들겠죠. 항구적인 규칙, 항구적인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법을 옛날 단어는 뭐라고 합니까? 율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율령. 그래서 율령이 반포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통일체를 기하해서 고등의 종교, 중교에서 드디어 모두 수용됩니까? 불교가 수용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는요.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 다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다 하지요.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 4가지 확실하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고구려 먼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고구려. 자, 이제 우리 고구려가 우리 1세기부터 이제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해서요. 이제 우리가 5세기까지 배울 건데요. 여러분 고구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만주벌판 날렸던 광개토대왕. 그다음 아주 오래 산 왕이 있습니다. 장수왕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구려 하면 이제 제가 많은 왕들을 나열할 거거든요. 그 왕들 다 외우지 마세요. 제일 먼저는 어떤 거? 두 가지. 광개토대와 장수왕. 그 왕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면 돼요. 고구려 문제 나왔다. 그냥 장수왕 측정. 90% 이상 답이에요. 그 정도로 봅니까? 고구려는요, 그 왕들 2명을 위주로 알아두셔야 하는 거,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여기는요, 편하게, 저런 왕들이 있었구나. 이걸 다 외우면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구려는 이제 몇 세기부터 우리가 배울 거냐면 1세기부터, 그 다음 이제 몇 세기요? 2세기. 요 상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1세기와 2세기 때는 이런 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왕이 나오면 태조왕. 여러분들 이 태조가 이름은 아니죠. 죽은 다음에 뭡니까? 왕의 업적을 뭡니까? 기려서 만든 게 뭡니까? 저 이것을 묘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태조, 우리 고려 태조 누가 됩니까? 왕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 들어보셨나요? 결국 태조의 뜻은 다 뭡니까? 나라 건국한 사람 말이죠. 그러면 이 태조왕이 바로 고주몽이냐? 아닙니다. 고주몽은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한테 태조자를 붙였냐? 그 이전 국가는 확연히 다른 국가로 발달했기 때문에 됩니다. 바로 어떤 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이때부터 왕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습됩니다. 바로 무슨 시? 계루부 무슨 시가? 고시가 왕위가 세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슨 왕? 태조왕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왕권이 강화되면 영토확장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영토확장. 그래서 대강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도는 태조왕 때 이제 압록강과 더불어서 옥저를 그래서 바로 병합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왕이 있냐면 고국천왕이라고 또 나옵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고요? 고국천왕. 고국원왕 아닙니다. 고국천왕입니다. 이때는 왕권이 더 강화돼요. 왕위가 이제 무슨 상속?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씨만 됐는데 이제 무슨 식으로? 고씨도 이제 아니죠. 왕손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더 신성화되죠. 그래서 왕의 무슨 상속? 부자 상속.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부족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부족을. 이 오부족을 당연히 부족적 성격이 강화되면 행정적 성향이 강화하도록 행정적 성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연노부, 순노부, 전노부가 있으면은 여기 부족을 어디로? 이쪽으로 이사시키고 여기 부족 반대기에서 어디로? 다른 부족으로. 요 부족을 이사시켜서 다른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족장들의 힘이 어떨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게 뭡니까? 이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왕을 이름 외우지 말고요. 1세와 2세기 때는 고구려가 무슨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만. 자, 그럼 이제 우리 3세기와 4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4세기는 주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제를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는 원래부터 쌈박질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나게 잘했죠? 그래서 영토 확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계속 잘 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발전과 위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세기 때 이런 왕들이 있어요. 동천왕, 동천왕. 요 왕들 이름 외우지 마세요. 이 동천왕 어디로 가냐면 서안평 찍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서안평.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미천왕. 이 동천왕과 미천왕 때요. 영토가 확장돼요. 미천왕 어디? 여기 있던 낙랑군도 격파한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사방으로 뭡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 몇 세기? 4세기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토 확장한다고 무조건 좋을 일이 아니죠.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다면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중국이라던가 여기 있던 백제 이런 나라는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백제가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몇 세기? 4세기가 돼요. 이 전투가 양방향에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에 뭔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뭐라고요? 위기. 그래서 이 전투력이 2배 이상 필요해요. 이렇게 양방에서 오면 군사력이. 한 방향으로 오면 오히려 번질만 한데 두 방향으로 오면 군사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국가적 위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누가? 고국원왕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고국원왕. 고국을 지키다가 원망에 돌아가신 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 고국원왕이 백제와 싸우다가 바로 전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왕이 웬만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왕이 죽을 정도니까 국가적 위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4세기 때는 고구려가 뭐했다? 위기에 빠졌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고구려가 뭐에 빠졌다? 위기에 빠질 때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다음 왕. 요 다음 이제 똑같이 4세기입니다. 4세기 때 이제 이 소수리망이 등장하는데 소수리망. 여러분이 이 소수리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지금 뭐합니까? 국가적 위기예요. 국가적 위기. 왕권도 미약할 때예요. 이제 막 귀족들이 막 저놈 믿고 있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수리망 때는요. 보세요. 소수리망 때는 영토 확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안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죠. 우리 고구려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왕의 세습, 영토 확장, 요거까지는 했었죠. 아직 하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뭐와 뭐를 못했습니까? 율령반포와 불교수용. 그래서 이제 소수리망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뭘 반포하고요?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뭐도 수용하고요? 율령 반포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태학이란 걸 만듭니다. 이 태학이 고구려의 뭐라고 보면 됩니까?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학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태학.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충성 바치는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죠. 이러면서 고구려는 언제 때? 소수리망 때 중앙집권국가 완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맥락 잡으세요. 1세기와 2세기는 중앙집권국가 처음으로 발전. 3세기 때 마구잡이로 나가다가 한번 꼬꾸라졌다. 그 왕이 고국 원왕이구나.